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수요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는 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기 시작하는군요. 예. 오늘은 지난번에는 직업과 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서 직업을 주로 얘기했고,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그를 얘기를 하고, 또 글로벌 기업의 사고 방식이라고 저 뒤에 챕터 13,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성공 비즈니스. 이게 뭐 오늘 그 기업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그거를 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좀 읽어서 그걸 좀 이해를 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자, 우선 시작을 해보면 여기 트래블 섹션이죠. CNN.com. 로니 플랫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안내서죠. 관광 가이드 인포메이션들이 굉장히 많고, 그 Lonely Planet ranks ultimate travel destinations in new list. 여기서 지정한 탑 10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 날짜는 이거 October 14th.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이거 보면 이게 안나푸르나 그 서킷 네팔에 있는 건데, 이게 뭐 출렁다리를 건너서 무슨 강가를 지나서 농사, 뭐 풀밭, 그 다음에 산 위에 뭐 눈이 있고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에 many a must visit destination. 미국에서는 이거 a must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a must 반드시 방문해야 할. It's a must visit destination이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must visit destination이 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관광에서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관광을 홍보하고 하는 일은 이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here is a suspension bridge with a Buddhist prayer flags. 여기 뭐 이렇게 이 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좀 기원하는 의미로 달아놓은 거고, 여기가 서스펜션 브릿지, 이게 뭘까? 출렁다리. 그 팔공산의 출렁다리 만든다고 그러는데 완공된지 내가 모르겠네. 한 2년 전에 그 방송에 출연해서 출렁다리에 대해서 논의 좀 해자. 그래서 나는 좀 반대 의미로 얘기하세요. 팔공산 꼭대기에 출렁다리 만들면 여름이나 봄, 가을은 좋지만 겨울에 늦은 가을이나 겨울 초봄은 추워서 못 가고,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된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저 출렁다리 만드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 이런 데는 뭐 두세 군데 만든다 그러죠. 그쪽에 공주 이런데. 결국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지만 점점 이제 관심이 사라진다. 후발주자로 그런 거 선곡되게 만들어서 과연 인풋 아웃풋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제 BC 어널리시스 한다 그러죠. 베니핏하고 코스트하고 비율을 비교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거 1.0 이하로 나올 것 같아요. 틀림없이. 두 번째는 살라드 유니 볼리비아. 근데 발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볼리비아에 있는데, 이게 이 얼음 저기래요. 그 저 소금 호수래요 이게. 근데 소금에서 차가 달리는 거는 뭐요? 그러니까 소금이 안 졌는데 살짝 물이 그 위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이 차가 여기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이 실질적으로 이 어떤 옵티컬 일루전, 어떤 이 눈에 어떤 착각을 일으키는 커다란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구름 속으로 walking through the cloud 그러죠. 구름 속으로 걸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게 구인의.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이 본 것 같죠.
저 앙코르와트에 캄보디아에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과수 폭포네요. 나이아가라 폴은 좀 웅대한데 이거는 좀 아기자기하네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핫서머에 뭐 이렇게 그렇다는 거고 이거 별 중요하지 않고 네 이거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림 같지 않아요? 레이크 블레드 슬로베니아에 있네. 이거는 레이크 블레드 silhouetted against the backdrop of 줄리안 알프스. 이거 율리안 알프스가 뒤에 알프스 산맥 모양이죠. 여기에 백드랍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 백드랍이라는 말은 배경이죠. 영화 촬영의 배경, 백드랍. 근데 요새 뭐 백드랍이라고 그냥 우리말로 그냥 쓰대. 요새 신문에 보면 무슨 어느 정당의 백드랍이 뭐 뭘로 써여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놀랐어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 모르잖아요. 백드랍. 나도 이게 예전부터 아는 단어가 아니고 한 4년, 5년 됐나? 안지가 백드랍. 여기에 silhouetted against 항상 써요. 여기에 줄리안 알프스의 배경을 이 배경이죠. 백드랍을 배경 삼아서 실내처럼 보인다. 그리고 it looks like it's been plucked straight out of a fairy tale. 동화 속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 이러는 건데 여기 한번 이게 아니고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be plucked straight out of a fairy tale. 갑자기 동화가 떠오른다. 이것은 뭐 이 관용구는 아닌데 요게 관용구예요. 플럭은 뽑아내다 꺾다. 뭐 풀을 꺾다. 플럭이라고. plug out of the air.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것처럼 be plucked straight out of a fairy tale. 갑자기 동화가 탁 떠오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Be plucked straight out of a fairy tale. 자, 이거는 미국의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에서 이거는 이 핫스프링인데 그 물이 쫙쫙 이 분출되는 거예요. 옐로우스톤의 지오서멀 스플렌더, 그러니까 지열로 쭉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네.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 나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사이즈를 보니까 엄청나게 큰 거 있고 캘리포니아입니다. 이거는 뭐 늪지대 같은데 오카방고 델타 보츠와나 이거는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 있는데 이 보츠와나의 와일드라이프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완전히 빠져든다. As you wade through, it's a winding river. 꾸불꾸불 뭐 강이 뭐 꾸불꾸불 뭐 것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어떤 꾸불꾸불한 강을 그냥 지나간다. wade through 지나간다. 이게 네 번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석양에 비친 이 호주에 있는 거네요. 석양에 비친 모노리스. 이게 돌덩어리를 모노리스라 그래요. 이렇게. 근데 이게 사암이야. 맞아. 모래로 된 하나의 돌덩어리. 조지아의 어틀랜타 그러면 여기도 이런 거에 둥그렇게 이렇게 등산할 수 있어요. 거기 꼭대기까지. 이건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스톤 마운틴이라고 그냥 돌덩어리 하나가 산이 되는 게 있어요. 그때도 모노리스라는 걸 쓰죠. 어틀랜타 외곽에 있습니다. 2위는 이런 걸 보니까 갈라파고스,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에는 정말 희한한 동식물이 식생하고 있죠. 야, 이게 1위예요. 요르단, 페트라. 사실 요르단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 중동에서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죠. 또 의료 관광도 많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요르단은 원더러스 로스트 시리 오브 페트라의 사라진 도시라 그러네요. 요게 이제 1위. 자, 이거 여러분들 이게 이 문화하고 관계가 100% 없지만 이거 문화 유적이니까 그나마 하고 또 최신 거라서 또 이 론리 플래닛이니까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또 찍고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이벤트로 한번 가볼까요? 돈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네. 미국은 사실 돈이 money is everything. 돈이 모든 것이죠. 그 왜 그러냐면 돈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벌고 그렇다면은 사회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서 미래를 향한 노력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미래가 안정된다. 미래가 보인다. 이런 거를 돈으로서 예측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며 참된 가치를 갖고 있음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하고 틀리죠. 뭐 돈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 참된 가치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진 않잖아요. 응? 왜냐면 뭐 꼭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 돈 없는 사람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여하튼 이게 문화적 차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미국에서는 뭐 부동산에서 돈을 크게 뭐 우연히 벌거나 주식 투자해서 뭐 우연히 벌거나 물론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까지의 그 이 미국의 자본 축적이 된 역사를 보면 하드워킹이에요. 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굉장히 강한 사회가 초창기에 있었으니까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기독교 바탕으로 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독일의 어떤 노동 윤리, 이 칼뱅주의 이런 것처럼 이거를 따르기 때문에 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신에 대한 서비스다.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는 이 아워리 웨이지 있잖아요. 시간당 임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시간당 임금 그러면 뭐 그냥 비정규직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가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지금도 그럴지 몰라. 근데 70년대, 80년대 하도록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잖아요. 일한 만큼 딱 대가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 돈을 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 최소한 성실한 사람이다. 물론 거기에 아이디어도 있고 노력도 있고 자본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돈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 특히 종교적 배경 때문에 이 자본가들에 대한 그 리스펙트가 굉장히 높은 거죠. 빌 게이츠 상당히 높지 않아. 근데 우리는 자본 축적 과정이 그 1960년대, 70년대에 이 일부 사람들한테 정부가 특혜를 줘서 상당히 경제 이 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서 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이 사회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일부에 한해서 특혜를 받았으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좀 내가 보기에 적지 않은 퍼센티지가 그 기업가에 대해서 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끌고 나온 거는 정치가 끌고 나온 건 거의 아니고 기업들이 민간 기업에서 끌고 온 거예요. 자, 한국의 어떤 브랜드 밸류를 생각해 볼 때, 인지도를 생각해 볼 때, 나라가 잘해서 뭐 국회의원들이 잘해서 대통령이 잘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민간 기업에서 그 뒷받침했기 때문에 아니면 민간 기업이 앞서 나가는데 정부가 뒤에서 뒷받침했거나 민간 기업이 앞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뒷다리를 걸거나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온 것은 민간 기업의 노력이 굉장히 크다. 물론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삼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냐,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냐. 나 이거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BTS를 아는 사람이 더 많냐, 한국을 코리아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더 많냐.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을 더 많이 알겠지. 그렇게 해죠. 그러나 그냥 단순한 어떤 어웨이니스 레벨, 이 인지의 레벨보다는 파지티브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북한은 노스코리아는 세계 사람들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응? 항상 뭐 미사일 쏘아대고 막 그러니까 핵전쟁 한다고 그러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많이 알잖아요. 그러나 노스코리아는 완전히 네거티브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뭐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국이 파지티브 이미지라든가 한국에 가고 싶은 그 어떤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그거를 불러일으키는 그 근원은 결국 민간 기업에 있었다. 삼성전자가 있었고 BTS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라면이 있었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있고 우리나라 조선 그 배 만드는 거 그런 거 있었고 지금 이거는 대표적인 우리 글로벌 기업이 되니까 한국의 기업에 대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틀리죠. 그러니까 거의 민간 기업이 개척한 거다. 물론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했지만 100% 그렇게 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인식은 미국은 많이 버는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그래서 그렇지만 돈을 물려받은 사람 있지. 돈을 많이 번 사람, 메이크 머니 한 사람은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보다도 돈을 많이 번 사람. 그러나 돈을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존경하지 않아요. 왜? 이거 그냥 노동도 안 하고 받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노동 하지 않는다. 이자 소득, 뭐 배당 소득 이런 거 있죠. 뭐 임대 하는 거 이런 거는 악화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돈에 대한 인식이 뭔가 한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워렌 버핏이 아니고 젊었을 때 돈에 관한 몇 가지 원칙. 제가 이거를 이거는 맞았는데 제목이 틀려버렸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땐 어떤 것을 가장 후회할 것 같나요? 2014년 미국의 한 일간 신문과 미국 노인협회에서는 60세 이상 노인 1000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흥미롭게도 1위는 바로 더 많은 돈을 저축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여행을 다니지 못한 것도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돈을 모으지 못한 것을 후회했죠.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제대로 된 경제관념을 익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책 나를 사랑하는 시간들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놓칠 수 있는 22가지 인생의 중요한 원칙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경제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의 저자는 한 특별한 소년을 통해 이 중요성을 깊이 깨우쳤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6살이 됐을 무렵 껌과 콜라를 팔면서 돈의 재미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땐 $1000를 버는 10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었으며
35살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당당히 꿈을 이루었는데요. 이 소년은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 여기서 나오네요. 버핏이 존경받는 이유는 단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투자에 대한 철학으로 공공의 선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투자를 통해 번 돈으로 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버핏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나요? 그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에 관한 8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빚을 피할 것. 특히 신용카드를 피할 것. 버핏은 많은 이들이 빚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신용카드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한번 쓰기 시작하면 돈이 줄줄 새어나가게 되죠. 그는 신용카드를 피할 것을 당부합니다. 본인도 만약 젊은 시절에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면 진작에 파산을 했을 것이라고 하네요. 둘째, 건전한 금전 습관을 형성할 것. 젊은 시절부터 저축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젊을 때 이러한 습관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서 결코 돈을 모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축을 잘 하고 계신가요? 셋째, 낮은 가격으로 높은 가치를 얻을 것. 버핏은 양말 한 켤레든 주식 한 주든 질 좋은 물건이 가격 인하되었을 때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같은 것을 사더라도 현명하게 사는 방법을 익혀야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돈을 잃지 말 것. 전망 없는 투자를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투자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손실을 보고 있다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회복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다섯째, 돈을 손안에 둘 것. 안전을 담보하는 주요한 방법은 현금 자산을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버핏은 현재 최소 200억 달러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섯째, 돈에 관해 배울 것. 버핏은 투자를 시작했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600에서 1000페이지에 이르는 글을 읽는다고 합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무언가를 읽는 데 보내고 있는 것이죠.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이자가 복리로 붙는 것처럼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위험성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공부해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일곱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것. 자신에 대한 투자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되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후에 더 큰 보상을 받게 되죠. 재능을 발전시키는 일이든 스스로의 가치를 더 높이는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꾸준히 투자하세요. 나이 들었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째, 되돌려 줄 것. 타인에게 베풀며 살아보세요. 마음만으로만 베풀어도 되고 금전적으로 베풀어도 됩니다. 타인과 나누는 법, 베푸는 법을 배운다면 삶은 지금보다 훨씬 풍족해질 것입니다. 버핏이 원하는 것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과 돈을 버는 재미를 아는 것이며 돈이 불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는 이를 위해서 9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 돈으로 자신과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워렌 버핏이 알려주는 돈에 관한 8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풍요로운 인생,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실 겁니다. 자,
잘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 유명한 전설적인 거의 뭐 투자가죠. 현존하는 워렌 버핏이 하는 뭐 얘기가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면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에 좀 피가 되는 말이 아닌가, 영양가 있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유럽에서는 어떻게 이 돈에 대해서 보느냐? 그 막대한 재산을 이렇게 모으면 사람들은 이제 정리해가지고 개인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뭐 에브리바디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렇다. 이 돈은 자신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다. 왜냐면 이 미국은 정말 돈이 중요한 사회지만 유럽은 그래도 전통이 있잖아요. 예술이라는 전통, 사회적인 가치 이거를 중요시 하잖아요. 미국은 예술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회는 아니죠. 그래서 돈으로 사회적 계급, 여기서의 사회적 소셜 클래스라는 것은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어떤 자기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은 무슨 공작, 남작, 백작 이런 자기가 없잖아요. 계급이 없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영국이나 뭐 그 프랑스나 보면은 그런 전통이 내려와서 돈이 없더라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소셜 클래스가 상당히 전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돈이 자신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있죠. 자, 프랑스에서는 돈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한대요. 돈 얘기 대신에 야 오늘 여행을 어디 갈까? 뭐를 먹을까? 이런 데에 더 관심이 있죠.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천박하게 여긴다. 이건 무례하다 그래요.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좀 고고하다 그러잖아요. 문화적인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고. 그러니까 돈 그러면 좀 별로. 그렇지만 그 어떤 유산을 받았다. 만약 그런 거는 미국 같으면 유산 받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인식하는 건 한 2, 30%? 우리나라 2, 30% 인식이 아니라 그 유산 받는 어떤 이 퍼센테이지 보면 부자 된 사람들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보면 유산으로 인한 부자가 미국은 한 20%, 유럽은 한 40%, 50%, 한국은 한 70, 80%? 이게 이제 부자 돈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벌었다기보다는 make money 했던 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갖게 됐느냐 했을 때 유산으로 인한 이렇게 돈을 갖게 된 게 한국은 그냥 퍼센티지가 높다. 그러니까 유산 상속에 의한 부자가 한국은 많고 미국은 적고 유럽은 그 중간 정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한국인의 돈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자료를 찾아봤더니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식이 있겠죠. 그 어떤 이게 어느 시사지에서 나온 거를 최근에 나온 거를 그 요거는 이제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요.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찬성 반대. 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거,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쓰는 거를 어떻게 쓰느냐, 정부가 쓰는 것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사실 가진 거예요. 찬반 의견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는데, 근데 첫 번째 거는 한국경제연구원장을 했던 옛날에 저 국무총리 그 총리실장을 했고 그 사람이 이제 한 인터뷰 중에 일부만 내가 그 캡처를 한 겁니다. 최근 거 내고 보니까 재난지원금처럼 주머니에 돈을 꽂히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나?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돈은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 근데 갚은 게 지금 이렇게 쓰면 20, 30대가 갚아야 된단 말이죠. 노르웨이는 미래를 위해 석유 팔아 번 돈을 국부 펀드에 쌓아놓는다. 그래서 노르웨이 펀드 우리나라에도 투자하고 있지만 이거 상당한 금액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스위스에서는 작년에 그게 금년인가 작년에 아마 금년이죠. 이거 아주
우리한테 이제 신선하게 다가왔죠. 스위스 국민들이 저 재난지원금처럼 공짜로 주는 돈 기본소득 노 했어요. 거부했어요. 왜? 결국 돈 벌어 이거 하면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스위스 사람들도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독일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일부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 노동의 신성한 권한 이런 거에 대해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불로소득 이거는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하지 않고 번 돈은 가치가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공짜 돈 싫다. 그럼 무작정 안 쓰는 게 능사냐? 그러면 돈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돈을 쓸 때 좀 제대로 쓰자. 사실 나도 여기에 대해서 저출산 대응에 10년간 210조 그러니까 1년간 21조를 풀었다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출산율 꼴찌잖아요. 그러네 여기 2019년에 0.92명 한 명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평균으로. 그래서 주택, 일자리, 교육은 문제 놔두고 출산 장려금 같은 많은 지자체에서 뭐 한 명 낳으면 1,000만 원, 뭐 둘째, 셋째 낳으면 3천만 원, 뭐 그렇게 막 현금으로 그 애를 뭐 돈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돈 줘도 사람들이 안 낳잖아요. 왜? 일자리, 교육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출산 별로. 그 젊은 층들이 요즘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비혼 추세가 늘기 때문에 출산율은 더욱 떨어지겠죠. 자, 이 반대로 이 사람은 예전에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였던 현재는 한국 조세연구 원장으로 갔어요. 김유찬 교수인데 이제 이 사람은 현 정부하고 이제 코드가 맞는 사람인데 통신비를 지원하면 정부의 작은 정성이자 위로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소를 하곤 했는데 무슨 정성이자 위로냐, 뭐 돈이 뭐 네 거냐, 야 여기 나오네. 돈이 네 돈이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세금으로 충당한 재정을 잘 써야 하는 건 당연한데 통신비로 가처분 소득이 2만 원 늘었다. 효과는 분명히 있다. 글쎄요, 나는 모르겠어요. 2만 원 가처분 소득 늘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정부가 나라 돈을 잘 썼나? 저출산 예산의 효과는 미흡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기 어려운 트렌드다. 저출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출산이죠. 근데 우리는 가장 낮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죠. 일자리가 감소됐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 그 좀 이 일자리 늘릴 기회가 있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기본소득을 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